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자, 오늘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커피를 의심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추석 연휴 기간이죠.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식하시지 말고 소식하면서 맛있는 거는 여러가지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 제가 특히 커피와 콜레스테롤 관계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일단 먼저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상지질혈증이란 것은 혈중에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혈액 내 지질, 기름 성분이 이상, 정상이 아닌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지질 검사를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총량인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우리말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TG라고 합니다. TG. 기름이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게 증가된 상태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가 되면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아도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높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과 그 다음에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등의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계속 축적되면 동맥경화, 동맥 내벽에 그 기름이랑 여러 가지 물질들이 끼어갖고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상태 되죠. 그래서 그 동맥의 혈관 지름이 줄어드는,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를 초래해서 방금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정식 용어인데요. 이전에는 고지혈증이라고도 불렀죠. 지금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상지질혈증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란 말은 높을 꽃자, 지는 이제 기름지자 쓰니까 혈액 내 기름 성분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된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하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성분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즉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상태죠. 그리고 고중성지방 혈증이란 거는 혈중에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보통 우리가 편하게 고지혈증이라고 아직도 여전히 얘기합니다. 정식 용어로는 이상지질혈증, 영어로는 디슬리피디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지질혈증 원인이 뭐냐?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요. 1차성은 다른 원인 없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을 1차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가족 내에 같은 콜레스테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신체적으로도 무릎이나 눈 그리고 아킬레스 이런 쪽에 이제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쌓인 거 그런 이제 이학적 그 소견도 보이면서 이제 혈중에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를 보통 이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도 보통 한 290 이상,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190 이상 높게 나오죠. 참고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가 130 미만이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아주 드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2차성 이상지질혈증, 2차성 고지혈증인데요. 대부분 생활습관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만,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는 음주, 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 흡연, 운동이 부족한 운동 부족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어떤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상지질혈증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먹는 게 혈중 콜레스테롤에 기여하는 게 대략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80% 이상, 85% 정도까지는
간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하는 원인의 대표적인 원인이 방금 설명한 생활습관 요인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당뇨나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의 질병, 그리고 약물 등의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이상지질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빈도상으로 가장 이상지질 혈증 높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거는요, 외래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요 4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당뇨나 다른 갑상기능 저하증, 약물 이런 것도 없는데 또 그래도 이상지질증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 190, 200 이상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뭐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바로 커피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커피인데요. 2012년도에 유로피안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그러니까 유럽 임상 영양 저널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기존에 나왔던 1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통 이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연구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뭐 커피를 안 마시게 하거나 하고 한쪽 그룹은 커피를 이제 마시게 해서 지켜본 거죠. 평균적으로 45일 동안 커피를 마셨을 때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 LDL 콜레스테롤이 5.4mg/dL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쁜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상승했다는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거르지 않은 커피, 언필터드 커피와 카페인 커피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더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필터드 커피 대표적인 게 이제 드립 커피, 원두 커피 얘기하는 건데요. 종이로 걸러내는 커피,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상승을 안 했다는 것이죠. 상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뭐냐? 알고 보니까 커피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 종류에 따른 카페스톨의 양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문헌에 따라 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저 테이블 1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수년 전에 나왔던 논문에서 나왔던 그 표를 제가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카페스톨 함량, 여기는 이제 컵 사이즈가 이제 조금 다르긴 하기 때문에 1리터당 밀리그램, 요걸로 환산을 한 거죠. 카페스톨 함량. 낮은 게 대표적인 거는 이제 드립 필터가 0.12 정도 되고, 뭐 어떤 문헌에서는 좀 높기도 했지만은 인스턴트 커피가 1.9 정도. 그러니까 드립이랑 인스턴트가 좀 낮은 편이고, 끓인 커피, 보일드 커피가 48.3으로 높죠. 터키 커피가 88.7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프렌치 프레스, 이것도 한 20에서 27. 그러니까 프렌치, 터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유럽 쪽 커피인데, 주로 원두를 바로 직접 끓이는 거죠. 갈아갖고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걸르지 않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압착식으로 이제 그 금속망을 통과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6, 17, 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커피 종류에 따른 카페스톨 양에서 카페스톨이라는 거는 이제 카올이라는 물질과 함께 대표적인 커피의 기름 성분 커피 오일입니다. 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그 담즙 만들어내려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산을 만드는데, 이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이 담즙산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못 쓰게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도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종류에 따른 카페스톨량을 정리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유럽 커피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걸르지 않고 직접 원두를 끓이는 커피, 대표적인 게 터키라든가 아니면 스칸디나비안 커피, 그리고 프렌치 프레스, 이런 게 이제 높고요. 다음에 에스프레소는 고압으로 추출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물을 이제 넣는 거, 아메리카노. 뭐 보통 에스프레소 30cc에다가 물은 한 150에서 200cc 넣으면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식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립 커피, 필터한 거, 원두 커피. 요 순으로 카페스톨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라든가 뭐 카페라떼 그런 것도 먹고, 인스턴트 커피, 드립 커피 이렇게 먹는다면 이 카페스톨의 함량이 높은 커피는 좀 줄이거나 피하는 게 콜레스테롤
높이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특히 아메리카노나 그리고 이제 카페라떼 이런 것들은 좀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드립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는 카페인수 함량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약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프림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커피를 한번 줄여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커피 얼마나 마셔야 하나? 자,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리고 콜레스테롤 성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커피를 무작정 많이 마시는 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많이 먹게 되면 불면, 불안, 위장관 증상, 위상과다, 신경과민, 근육경련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성인은 400mg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인스턴트 커피, 봉지커피에 한 잔에 80mg 들어있고,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에는 보통 250ml나 300ml까지 한 잔에 140mg 들어있으니까요. 커피 전문점 커피 3잔이면 일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녹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제,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다는 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에 따라서는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거의 10cc, 10칼로리, 15칼로리, 몇 칼로리 안 되죠. 큰 문제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카페 라떼나 카페 모카 다양한 그런 거는 심지어 250, 300칼로리까지도 한 잔에 들어있어서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 이런 커피들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려면 이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커피도 줄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랬죠. 카페스토롤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커피를 줄이는 게 좋은데요. 저는 외래에서 볼 때 이제 아예 너무 높은 분들은 일단 끊어보고, 혹은 정 드시고 싶으면 한 잔 정도만 드시고 종류 상관없이, 그리고 한 2주 있다 방문해서 피검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 정상이 130 미만인데 200 넘어졌던 분들도 2주 안에도 150 혹은 140, 130까지 떨어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커피, 콜레스테롤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면 자, 커피를 꼭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